이제 배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연이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원기옥입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많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이분한테 조언이라든지 뭐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그 집단 지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침님이 큰 거 온다. 자, 만 25세 남자고 배달 일을 하시면서 이제 미혼이신데 소득이 80만 원이에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6살 배달원입니다. 19살 고3부터 공장 2년 다니면서 매달 평균 2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이때 착실하게 사셨네. 두 달마다 보너스 60만 원씩 나오는 것까지 다 저축했어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활비 30만 원. 와, 극단적으로 산 거죠. 교통비 5만 원, 용돈 5만 원. 거기서 동생 용돈까지. 성향이 좋으신 분인데 거기다 용돈 20만 원으로 살았는데 5천 원 썼어요. 휴대폰 요금 5천 원. 근데 제가 고원을 나와서 추가로 이자 주는 거랑 자립 정착금까지 총 5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분이 자립 정착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19살 때 이제 독립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공장을 그만두면서 자취를 했는데 이때부터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예전엔 편의점 8개월 일하면서도 저축을 50씩 했었는데 배달을 하면서부터는 하루 2번 배달시켜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느 순간부터 일하기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빡세게 사니까 번아웃 같은 게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번아웃 상태에서 공장 일도 너무 힘들었고 말씀 들어보니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빡시게 일했는데 배달 일을 몇 번 해보니 상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 자체가 편한데 공장에 비해서 배달이 쉬우니까 훨씬 편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스트레스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늘어져 버렸구나 약간. 거기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싫어지. 그렇지. 다시 돌아가려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했는데 알고 나니까 굳이 이런 거 하는 게 좀 싫기도 하고. 왜 이러고 사나에 대한 것도 딱히 없는 거고. 그 배달이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러면 안 하고 이러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강제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귀찮아지면 또 안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비 오는데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는 뭔가 원동력이 좀 없어지니까. 결혼해서 처자식 있다? 그럼 나가야지. 비바람이 불어치고 뭐 무슨 뭐 흰남노가 오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나가게 될 텐데 혼자 사니까 그것도 사실 없고. 그냥 본인 생활비 정도야 뭐 벌 수 있고 그리고 뭐 돈 못 벌면 안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니까 안 쓰는 건 또 잘하시니까 그냥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순간 없어지셨군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만큼 극단적으로 안 써봤으니까 난 언제든 안 쓸 수 있어. 배달 특성상 안 바쁠 때는 자유롭게 쉬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출근 늦어도 뭐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생활 습관이 망가져 버렸다. 주 3일 근무인데도 하루에 4만 원 벌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럴 바에 다시 공장 갈까?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공장 갈까 해서 다시 공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배달하면 편하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배달을 그러면 공장 다니듯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안 돼. 왜냐면 또 배달을 막 주 6일 막 하시면서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봉을 막 엄청 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달 막 착실하게 해서. 근데 또 그건 또 약간 번아웃이 와버렸어. 그래서 1시간에 15,000원 정도는 버는데. 편하게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최저시급보다 많이 버니까 이렇게 굳이 뭐 공장 가서 뭐 일해야 되나 하면서 배달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복귀한 뒤에 한 2달 열심히 벌다가 다시 월 70 정도 버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아둔 돈 1,500만 원 까먹고 딱히 큰 돈 쓴 적 없는데 가랑비에 옷 줬는다고 쭉 나갔죠. 그래서 25살 8월 적금을 깨고 3,500 3,5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작년 8월 딱 1년 됐죠. 이것도 이것저것 쓰다 보니 5달 만에 돈 다 썼어요. 그동안 공장 다니는 돈도 다 써버렸네. 여지껏 모은 걸 1,500, 3,500, 5,000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다 쓴 것보다 1,000만 원 정도 또 친구를 빌려주셨대요.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그럼 그 친구는 뭘 했냐 그 돈으로. 그 친구는 또 코인을 했대요. 명품을 사거나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강아지 입양했어요. 저는 이 애완동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키우는데 강아지가 명품보다 비싸요.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냥 외로워서 고양이나 강아지 하나 데려왔어요라고 하면서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나가요 하는데 얘네가 10몇 년 산단 말이죠.
근데 병원비랑 하면은 이거 웬만한 차값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외벌이로 나는 살면서 혼자 살면 좋은데 거기에 애기가 생기는 거야, 그냥 네. 애기가. 근데 애기가 뭐 2만 원 들어요. 이거는 지금 뭐 그런 거지. 사료가 얼마 안 들어야지만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애가 큰 돈 쓴 거야. 이게 큰 돈을 썼다. 어디다 이제 강아지에다가. 이거 이제 15년 할부 긁은 할부를 긁은 거거든. 거죠. 15년 할부야 이게. 이분이 느끼기에는 네. 5천을 한 방에 2천, 3천 쓴 것도 없는데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인으로 또 날리고 예. 그래서 기왕 쓸 거 차를 사든가 했으면 후회라도 덜 할 텐데. 저는 차라리 코인으로 안 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맞습니다. 코인으로 어줍지 않게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넣었는데 2천 됐어요. 그럼 이랬으면 배달도 안 해. 그러면 진짜. 배달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고 배달도 안 하고 이걸로 이제 생활비 쓰면서 막 돈 갖다 쓰고 막 끔찍해. 그랬을 거란 말이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야. 돈은 아직도 매달 80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제 보호 발언을 하자면 처음 공장 다닐 때 제가 엄청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완전하게 온 거죠. 저도 이 마음 이해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이분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어머님이 어려서 이제 9살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또 수감 생활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 삼형제가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요 느낌이 요게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 왜냐면 또 속도도 있고 혼자 있고 하니까 뭐 편하고. 이분 얘기하는 게 원래 노래방 노래도 가면, 부른다. 남들이랑 노래도 한 곡도 못 하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뭐 내가 신나게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안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취도 하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사셨으니까. 그 고아원 봉사를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다 단체 생활이거든요. 우리 군 생활 2년도 얼마나 군대 빡세요. 같은 거지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유년부터 나와서 독립할 때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취하고 배달을 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고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 그러네. 군대 거기다 공장도 사실 군대 같이 돌아갔을 그렇죠. 거고 숙소 생활했을 거 같고 뭐 거의 그런 느낌이니까 네.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살면서 좀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아보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지는 못하겠고. 그게 근데 과거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긍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소박하냐면 이걸 욜로처럼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 산책을 매일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은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돈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 달부터 롯데리아 평일 알바를 갔습니다. 저게 지난달이에요. 8월. 근데 이것도 최저 시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의아해서 아니 그거 최저 시급이랑 공장 최저 시급이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롯데리아 알바를 해보니까 이건 재밌으시대요. 재밌다. 네, 공장 다닐 땐 뭔가 굉장히 상황이나 사람들이 힘들었나 봐요. 거기 주변 사람 사실 사람이 다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든 일이 빡세도 골치 아픈 사람이랑 일하면 진짜 힘든데 아마 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공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은 좋았는데 그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좀 그랬는데 롯데리아 평일 알바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더라. 근데 어차피 최저 시급이라면은 뭐 롯데리아가 마음에 드시면 그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냐? 화수목 롯데리아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씩 15시간을 일하시고 화수목 이 롯데리아가 끝나면 이제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금토일은 배달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금토일 배달을 원래는 11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그게 배달도 그게 계약이 있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안 지킬 뿐이지. 그래요? 네. 뭐라고 사장님이 안 하다 보니까 원래는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 유튜브를 켜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다가 저녁 7시쯤 5시쯤 나가요. 번아웃이 진짜 세게 왔구나.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뭐라도 안 아무도 하고 뭐라고 그리고 안 내가 하니까. 안 나가도 딱히 지금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달 8월에 적금을 깨고 쓴 지출액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저게 8월이에요. 쓴 돈. 8월에 700을 썼다고요? 네. 80 버시는데? 그렇죠. 근데 3,500 그 적금이 들어왔잖아요. 3,500 적금 깬 게 있어서 그 다음 달 400, 그 다음 달 700, 600 이렇게 쓰면서 3,500을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지? 내가 큰 돈 쓴 게 없는데라고 한 게 소소한 소비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렇게 이 정도면 연봉 거의 1억 플렉스 1억 5천 정도의 느낌으로 쓰셨네. 그렇죠. 그리고 애 한 둘 있어서 막 학원비 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뭔가 쌓아놨던 게 한 방에 터진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써오신 게 다 쓰고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빚이 생겨요. 네. 오히려 큰일 났네. 빚이 지금 신용대출이 농협에 300, 카카오에 300 해가지고 600이 차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가면 문제가 이렇게 소비가 한번 늘어나 보면 네. 저거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30만 원 쓰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에 20만 원, 30만 원으로 사셨는데. 네. 문제는 그럼 이분이 소비를 줄일 수 있냐? 맘만 먹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연을 보내셨을 때부터 내가 이 약 물고 소비 줄이겠어요. 그래서 식비를 30만 써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거의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다 쓰신 거예요. 열흘 만에 식비를 그냥 네, 30을 다 썼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없는 소비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손으로 물 쥐듯이 쭉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적으로 많이 무너지셔가지고 네. 사실 이런 재무 상담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병원이나 이런 데도 좀 다녀보시고 하면서 네. 좀 우선 무너진 걸 좀 이렇게 복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게 큰 도움이 안 되셨다고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극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 자극이 뭐냐면 이분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에 나가는 거 근데 11시에 나가도 콜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11시에 나가도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콜이 없죠. 그렇죠. 12시부터 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11시에 나가? 그러면서 위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있다 나가 자다가 늦어버리는 12시에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네. 야 내가 12시에 내가 안 나가면 너한테 10,000원씩 줄게. 대신에 그런 것도 네가 했어요. 확인만 해줘. 영상통화만. 그래서 그걸 꼬박꼬박 지키면서 나가는데 친구가 그걸 안 해준대요. 왜냐면 남자랑 누가 여자랑 영상통화하고 싶겠어요. 금토일 12시에. 그 친구도 그렇게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랑.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 이분이 사연은 약간 되게 어떡하지 싶은데 밝아요. 네. 제가 동생 삼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밝은 분인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습관만 들면 되니까. 네. 이분이 롯데리아 알바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래야 나가니까. 그럼 롯데리아를 주 5일을 꽉 채워서 하시면은 안 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배달이 주가 돼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서 네. 본인도 생각에 롯데를 꽉 채우면 돈을 얼마 못 벌고. 아니 어차피 지금도 7, 80 버시는 걸로 만족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을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침에 강제로 나가는 거. 무조건 나가. 그러면 좋겠네요. 이게 그 롯데리아에 좀 이쁜 알바생이 하나 있으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사실 심적인 충격이 와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그냥 쉽지 않은데. 그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근데 여자친구도 없으시다 그러고. 롯데리아 정직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나? 저는 그 생각도 네.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크루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냥 저의 상상이지만 어떤 느낌도 또 들었냐 하면 생각해보시면 이분이 사회적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9살 때 나와서 공장에서 2년 내리 일하고 뭔가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 자체라서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리아 알바가 이분의 천성에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일이라서 맞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해볼 경험과 기회도 앞으로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딱 몰입하는 것도 글쎄 너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래도 우선은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어떤 직장. 그게 이제 공장은 싫으시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잡을 하나 갖고 그리고 퇴근하고 뭐 배달을 조금 더 하시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돈보다도 우선은 내가 이제 싫은데 하면서도 나가는 그거를 좀 반복하면 사실 운동도 뭐 처음에는 알배기고 하지만 익숙하면 또 되는 것처럼 재밌어지면 우선은 좀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스케줄을 좀 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 대안은 롯데리아밖에 없지 않을까. 우선은 루틴하게 만든다면 루틴을 좀 만들어 보자. 지금 자산이 7천이요? 보증금까지 합쳐서. 근데 저 보증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네. 자산과 부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순하면 이제 800만 원 정도. 저 810 중에 500만 원은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 중에 500은 내 돈, 6,000은 대출. 근데 이게 이제 30살에 만료가 되고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순자산 따져보면 810이지만 청약통장에 있는 돈, 뭐 이런 돈들 아니면 코인에 있는 돈 이거 말고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네. 전혀. 그 쿠팡 배달?
아니면 쿠팡 쪽 뭐 물류 뭐 이런 거는 돈이 좀 그래도 더 주죠. 더 주나요? 더 주죠. 더 주죠. 그리고 거기는 빡세죠. 뭐냐면 빡세요?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꼭 공장이냐 배달이냐가 아니라 제3의 뭔가를.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못 찾고 계세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실 생각도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긴 한데 뭐 편찮으시고 또 그렇게 하다 성이 안 보니까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벌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아버지 치료비로 막 들어가게 텐데 돈을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하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약간 고통을 참는데 네. 목표가 없다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어찌 보면 어떤 종착지 네. 우리가 군대 생활 빡시게 힘들게 하는 것도 저녁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내 저녁일이 랜덤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버티고 하겠어요. 약간 북한처럼 11년 단위라고 하면은 누가 열심히 하냐고. 그나마 또 11년이라 정해져 있으면 뭐 그때까지 참자인데 11년 참을 수 있나요? 나는 못 참는데. 저 같으면은 안 돼 못해. 나 군대 11년 못해. 옆에서 참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도 참는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목표 의식의 부재. 네. 지금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단히 뭔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런데 우울증이 당장에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병원이나 이런 걸 다니셨었는데. 예전 괜찮으셨구나. 네. 네. 많이 만나보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종교의 도움을 받는 거. 종교의 도움. 저는 그게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무언가 자아를 어느 정도 갖춰놨을 때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플러스가 될 수 있으나 자칫하다간 거기에 또 빠질 흠뻑 그냥 여기에만 수도 심취하면 그것도 부작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아직 그냥 뭐랄까 아직 되게 어리신 분인데. 신생아 같아요. 신생아. 네네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왜 우울하냐 너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나오기가 안 되니까 그게 약간 증상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정신 차리고 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한테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정도의 노력도 이분한테 엄청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 뭔가를 한다면은 우선은 루틴을 뭔가는 하나는 만들어긴 해야 된다. 지금 푸른바다님이 좋은 말씀하시는 게 알바나 배달보다는 경력이 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시 출근 준수. 네. 이거를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일단 나가면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래서 나가면 또 제가 통화하고 나서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열심히 나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얘기하시는데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누가 쫓아내기만 하면 돼. 집에서. 집에서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친구네 집에 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걸 어떡하지? 일단 저거는 고민을 해보고 네. 이분과도 뭐 추가적으로 통화 좀 해보도록 하고요. 식비가 문제예요. 이분 30만 원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80 이상 쓰고 있는 거 한꺼번에 30으로 못 줄입니다. 허리띠 어떻게 한꺼번에 줄라봐요. 그래서 지금 80 쓰고 있는 거 목표를 조금 낮추자는 거죠. 네. 이번 달엔 한 60, 뭐 예를 들면이에요. 다음 달엔 50 이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줄일 수 있지. 이제 80 쓰던 분이 한 달에 30 쓸 거야 하면 보름 만에 다 써버렸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 저거 내일 배움 카드 괜찮나요? 좋아요.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받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인테리어 자격증 뭐 이런 거 땄잖아요. 재밌습니다. 해보면 배울 것도 많고 재밌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어떤 게 재미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이거 내 돈이 반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또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그리고 이분은 우선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목표가 없잖아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마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목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목표를 만드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풋이라는 게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 저도 예전에 공장 사람 이게 아니고 배달은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가 없으시고 어차피 80만 원 벌어도 뭐 생활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뭐 10만 원만 떼서라도 뭔가 배우거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돈을 쓰더라도 그냥 경험을 좀 해보자. 그동안 많이 못
뭔가 해본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만나서 대화 나누고 뭐 하다 보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협소하고 내 경험이라든가 시야의 그 폭이 되게 좁은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세상이 조금 넓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재미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노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혼자 하는 일, 그러니까 배달은 나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네. 그래도 배달 쪽으로 가시기에는 지금 너무 경험도 없으시고 예. 하니까 우선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게 예. 지금 좋을 것 희정양님이 독서 모임 그런 것도 좋을 듯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취미가 아, 또 책이요? 독서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도서관을 가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나가서 도서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배달을 가든 롯데리아를 가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책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네. 할 거니까. 근데 하나 또 좋아하는 게 유튜브 보는 거라서 이분이 유튜브를 핸드폰을 쓸 수도 없지. 투지로 받고 안 되지. 배달이니까. 네. 아이씨, 유튜브 어떡하지? 프리미엄을 끊어놨는데 네. 10달인가를 구독한 게 그게 뭐가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유튜브 시청 시간이 7개월이래요. 10개월 중에 7개월을 자는 것 빼고는 다 봤네. 오롯이 다 본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튜브가 사람을 만나는 창구죠. 네. 온라인 사람을 만나는 창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저도 옛날에 방학 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잖아요. 아침에 6시 반에 7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라고 방학하기 전에는 하다가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다들 똑같은 게 밤 이제 12시에 자다가 네. 1시, 2시, 3시쯤 이제 점점 늘어지다가 그러면 안 자고 차라리 이번에 48시간 돌려서 시차 적응해야지 하고 7시에 나가. 원래 7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야, 계획 거창하다. 밤새고 7시에 그냥 나가. 운동을 합니다. 네. 운동하고 뭘 해. 그럼 이제 잠은 안 자니까 나중에. 졸려. 그래서 다시 1시쯤에 또 낮잠을 잤는데 숙면을 취하고 눈 떠보니까 7시에 9시야.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뭐 게임을 할 해? 게 없어. 게임하고 그러면은 야 이럴 거면 다시 7시에 그냥 나가자. 그래서 어느 순간 야행성으로 가다가 한 2바퀴 돌고 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맞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 많이 그랬거든요, 저. 네. 아니 엄마랑 같이 살 때도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아침에 밥 먹고 있으면은 일찍 일어났네 그러면 안 잤어 안 잤는데 엄마 일찍 일어났네 그래서 이제 먹고 나가려고 먹고 나가고 좀 피곤해가지고 낮잠 좀 자고 눈 뜬 지 지금 36시간째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했던 경험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루틴을 만들어요. 어디선가 자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가둘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되게 피곤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막 피곤한 일을 해서 집에 와서 지쳐 쓰러져서 자더라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시차 맞춰놓고 뭔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짧게라도 아침에 뭐가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목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30살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돼서 또 빼줘야 돼요. 대출을 상환해야 돼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비싼 월세로 가게 되거나 그럼 또 돈 더 벌어야 되는 거니까 월세를 내려고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조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모아놓든지 어쨌든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놓고 뭐든 한번 하려고 조그만 소소한 목표라도 고민하고 세워보는 건 이건 계속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주 5일로 9 to 6 잡을 우선은 뭐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알바든 뭐든지. 부산 지역인데 이분 뭐 일 시켜주실 분 없나요? 어디? 목소리 듣고 본인이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실함은 있다. 그러니까 반 강제로 출근시키고 퇴근만 하게 해주면 열심히 한다. 본인이 그거 걱정하셨대요. 롯데리아를 일 시작하면서 나 이것도 늦으면 어떡하시는데 그건 절대 안 늦는데요. 해보니까 안 늦네. 그럼 롯데리아 주고 5일째네요. 그거예요. 딱 나가야 되면 나가요. 이분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데 배달은 해야 된다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누가 하라면 하는데 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했구나. 안 해요. 그럼 반대로 하라는 사람만 있으면 되네.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물꼬를 터줄 분 혹시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잡아다가 있다는 뭐 일이라도 거. 가르쳐 주실 분. 네, 그런 거라도 좀 시켜서 이 젊은 나이인데 좀 약간 그 막막해하고 답이 없다. 나 뭐 해야 되지 모르는 분이니까 좀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이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빠져봤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약간 좀 답이 없는 부분도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한 상담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의지를 표현할 곳이 있다. 그리고 한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뭐 혼을 내든 또 격려를 하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되게 댓글들이 근데 따뜻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분들은 차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안 좋은 분들은 이미 쫓겨나셨구나. 많이 차단을 해놔가지고 보통 뭐 욕하고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또 차단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상담자들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따뜻한 분들 정도만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댓글장이 따뜻하지?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채팅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차단되면 본인 영상은 볼 수 있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본인은 신나게 뭐 쓰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자기들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그분들은 쓰는 거에 그 목적이 있으신 거지 남이 봐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키보드 저렇고 이거 잘라도 그분들은 그냥 어차피 쓰실 분들인데 시원하게 쓰시는데 공유하지 않을 뿐이죠. 몰랐네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죠. 그죠. 행복하지. 이분은 각자 하고 싶은 스트레스에서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걸 공유만 안 해도 된다. 아이님은 차단 안 되신 겁니다. 썼는데 안 뜬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일도 와요. 저 차단했는데 좀 풀어달라. 성실하게 댓글 달겠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되게 이렇게 선한 분들만 모여있나. 가끔씩 한번 차단한 걸 싹 다 풉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약간 사면을 하죠. 특별 사면도 한 번씩 해요. 특별 사면 광복절 뭐 이럴 때 한 번씩 사면하고 다시 또 차단 거니. 풀리자마자 바로 차단되는 분들도 꽤 많아. 왜냐면 그동안 치던 버릇이 있으니까.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그래서 다시 풀자마자 바로 차단. 또 한 1년 있다 또 사면합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